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포입니다. 자, 오늘 7월 27일 월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먼저 오늘 많은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있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반도체 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도 왜 삼성전자는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을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못 간 게 아니라 장중 내내 외국인과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상승을 계속 눌러준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장 초반 미국 반도체 약세에도 불구하고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보통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AMD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밀리면 삼성전자도 약하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오히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시작을 해줬죠. 하지만 문제는 장이 열린 이후였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장중 내내 꾸준히 출회가 됐고 외국계 메이저 창구에서도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위로 갈 때마다 눌리는 흐름이 이어졌어요. 이 실제로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우하향 추세로 순매도 우위를 유지를 했고 결국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수급도 한번 보시면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거래일 연속 강하게 순매도를 했죠. 반대로 개인들은 이 외인들이 내놓은 물량을 계속 받아냈고 기관도 순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시장 전체로 봐도 좀 비슷한데 오늘 코스피 현물에서는 이 외인들이 약 3조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 개인이 약 2조 원 가까운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약 5,500억 가량의 숏 포지션을 추가를 했지만 중요한 건 아직도 누적으로 약 6조 가까운 수준의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만약 이 외인들이 시장을 크게 무너질 것으로 좀 봤다면 과연 이렇게 큰 규모의 롱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현물을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지만 중장기 방향까지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 아니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아직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추세가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결국 이번 주에 나오는 이벤트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는 올해 들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몰려있는 한 주인데 먼저 7월 30일에는 FOMC 금리 결정과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30%, 금리 동결 70%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금리 자체보다 케빈 워시 의장이 앞으로의 금리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죠. 만약 예상보다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기술주와 반도체에는 단기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보다 완화된 메시지가 나온다면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FOMC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발표되는 것이 미국 2분기 GDP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즉 PCE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GDP는 미국 경제가 얼마나 견조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강하게 나오면 이 연준이 긴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죠. 이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는 더 멀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기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빅테크 실적도 기다리고 있죠.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아마존의 AI 투자와 캐펙스 그리고 애플의 AI 전략과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면 반도체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확대해야 결국 삼성전자의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빅테크 실적은 삼성전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완화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유가가 다시 90달러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안정이 되면 물가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9일에는 또 뭐가 있죠? 29일에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실적 발표를 하고 30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좋은 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면 반도체 투자 심리가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이어지는 우리 삼성전자 실적에는 HBM 공급 확대와 메모리 업황, 하반기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FMC와 애플, 아마존 실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벤트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시장이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한 번 정도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어요. 실제로 시장은 중요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보시면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조정, ASM의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조정, TSMC 실적 기대감으로 또 올랐다가 조정,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 실적 기대감으로 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121선이 살아있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고점을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저희가 조정 구간에서는 분할로 접근을 하고 이벤트 전후 반등이 나온다면 그 흐름을 활용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삼성전자 실적은 물론 FMC, GDP, PC, 그리고 빅테크 실적까지 모두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한 주예요. 이번 이벤트 결과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수급과 외국인 움직임을 끝까지 체크하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이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죠. 만약 내일 오전이나 이후에 또 한 번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이 대응을 하기엔 늦고 그때 또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어질 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완전히 이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당장 내일 화요일장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신호를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나,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서 당장 주주분들께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장 내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주의 추가 매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파악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선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분위기를 더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이제 시장이 남겨준 가장 큰 이벤트들은 애플과 아마존 실적 그리고 FOMC입니다. 여기에 미국 GDP와 PC 발표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주 결과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아마존의 AI 투자와 캐펙스, 애플의 AI 전략과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아직은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이 외인들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확인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주요 이벤트들을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오전장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올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문점 사인 접어 브리핑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